내가 나를 만났다. 유미랑. 야, 애 좀 그만 울려. 한밤중 잠에서 깬 것이 몹시 억울한 누군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13층 아저씨일까? 5층 남학생일까?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전에 우선 죄송합니다. 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목이 메었다. 그래서 3kg도 안 되는 작은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베란다에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주저앉았다. 내가 울리고 싶어 울리겠냐? 우시, 나도 자고 싶다. 신생아가 좀 울 수도 있지. 지금 내 말을 듣는 유일한 사람이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라는 걸 깨달은 나는 더 이상의 변명을 하는 대신 시계를 찾았다. 새벽 2시. 아저씨가 짜증이 날만도 하겠네. 그치? 아기에게 물었더니 대답 대신 자기도 억울하다는 듯 다시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나는 아기에게 퉁퉁 부른 한쪽 가슴을 내어주고 다시 눈을 감았다. 뺨 위로 흐르는 게 눈물인지 콧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관없었다. 그저 동이 틀 때까지만이라도 조용히 자고 싶었다. 2년 전 방음이 잘 안 되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종종 이웃들의 잠을 깨운 아기는 지금 한창 꿈나라 여행 중이다. 이제는 제법 새나라의 어린이같이 9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난다. 덕분에 나는 맥주 한 캔으로 76회를 만끽 중이다. 베란다에서 소리 지른 아저씨 에피소드는 미혼 친구들의 출산 육아 해보니 어때? 질문이 단골 대답 메뉴이다. 열이면 아홉이 미간을 찌푸리고 어우 어우 앓는 강아지 소리를 내며 나를 위로하려 한다. 하지만 애가 영원히 신생아는 아니잖아. 하며 나의 위대한 문화유산적 출산 육아 체험기를 계속 이어나간다. 김밥 위에 깨? 그게요. 학창 시절 가정 시간에 졸지 않았던 나는 생리가 시작되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고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했다. 설명서가 아랍어로 써 있었더라도 이해 가능할 만큼 아주 간단한 사용법이었다. 한 줄은 X, 두 줄은 동그라미. 여보, 두 줄이야. 임신인가 봐. 내일 모레 불혹인 나는 웬만한 일에는 당황하는 법이 없어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담담하게 알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드라마에서는 달력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귀엽게 우국거리던데 역시 다 연기였어. 라고 생각하며 부인과 의자에 누웠다. 임신 맞네요. 여기 보이는 게 아기 집이고요. 지금 크기는 깨알 만해요. 심장 소리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그때까지 부인과에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백투더퓨처 3탄에서 나오는 그 우렁찬 기차 소리가 빠른 속도로 방을 가득 채웠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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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나는 속옷을 벗고 누워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꼴사납게 엉엉 울음이 터져버렸다. 작디 작은 깨가 세상 만사 겪을 만큼 겪은 마흔의 나를 울리다니. 보통 녀석이 아님을 그때 알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김밥 위에 깨도 요리조리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입에 넣는다.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고요? 깨알이는 포켓몬처럼 점점 진화하여 사과만큼도 커지고 뱃속에서 초음파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생활을 하다가 2.5kg의 작은 몸으로 세상에 빨리 나왔다. 만삭 즈음에는 혼자 돌아눕기도 힘든 배불뚝이었는데 주위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애가 뒤집기 시작하면 더 힘들다. 걸으면 끝이다. 네, 뭐가요? 등의 소리를 배불러 터질 지경으로 들었다. 대체 육아노동이 어느 정도길래 열이면 아홉 그런 소리를 하지? 나는 출산보다 육아에 대한 두려움이 클 정도였다. 그러나 두 돌 아이를 키우는 지금 그 말들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가면 더 힘들고 중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가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격이다.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계속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지 않은가?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배워야 할 교과 과목도 늘어나고 어린이날과 산타의 선물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부모님과 진로를 상담할 만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는 등 스스로 선택 가능한 일들이 많아지고 더 이상 명절 용돈을 엄마에게 맡기지 않고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매사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왜 출산과 육아를 앞둔 엄마들에게 부담과 걱정부터 안겨주는 걸까? 나는 지인들에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보다 낳고 보니 더 좋아. 뒤집기를 하는 모습은 인형처럼 귀엽고 걷기 시작하니 손잡고 산책할 수 있어서 편해. 라고 말해주고 있다. 의뢰 애엄마는 대중매체에서 목이 잔뜩 늘어난 티를 입고 먼 산을 자주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나도 오픈 기념으로 받은 헬스장 박스티를 입고 손목 보호대를 했었지만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그러고 있던 것은 아니다. 육아는 분명 힘들지만 그보다 큰 기쁨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많다. 나는 그 부분을 강조하여 육아의 힘든 면을 극복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마흔의 내가 2살의 나를 키운다. 신생아 시절에는 서로 소통도 힘들고 엄마도 서투르니 위층 아저씨도 화가 날 만큼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육아 선배들의 교훈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려니 정신이 생겼다. 위생이 우선이라며 수시로 손 닦아주고 장난감 소독을 했었지만 요즘은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럽게를 모토로 삼게 됐다. 처음엔 우리 아이 건강밥상을 닳도록 읽었는데 요즘엔 애들은 역시 짜장면을 좋아해. 라고 생각한다. 엄마의 마음이 가벼우니 육아의 짐도 점점 덜게 됐다. 상황에 맞는 대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는 정신으로 했더니 생각지 못한 육아의 기쁨을 많이 발견했다. 누워서 먹고 자고 싸기만 하던 신생아 깨알이는 이제 제법 뛰고 짜장면도 먹고 자기만의 언어로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최고의 관심사는 개미와 강아지이며 비눗방울만 불어주면 5시간도 뛰어놀 기세다. 이유 없이 목이 터져라 울다가도 뽀로로 사탕 2알이면 콧물 질질 흘리며 배시시 웃는다. 옆집 콩아리 엄마처럼 비싼 장난감 사주지 못해도 삐지지 않고 마트표 티셔츠도 잘 입어준다. 실제로 해볼 자신은 없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이가 가끔 보면 나를 너무 닮았다.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 당연한 것이겠지만 매일 거울같이 마주 보고 있으니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인간이 2살 때의 나인가 싶은 것이다. 과거의 나도 지금 이 아이처럼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세상을 즐겼겠지. 볼이 터져라 과자를 우겨 넣고 한 번씩 엄마를 돌아보며 활짝 웃었겠지. 타임머신을 타고 2살로 돌아간다며 지금 내 눈앞에 이 모습이 똑같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내 과거를 볼 수 있게 됐다. 풍문으로 들은 한 얘기가 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만약 그때의 일이 기억난다면 부모님께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갈아 눕히며 수고하신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을 것이란 얘기였다. 나는 나의 아이를 키우며 동시에 내 과거를 찾았다. 그리고 우리 엄마를 보았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안았겠지? 우는 나를 달래고 먹이고 재웠겠구나. 육아란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일이다. 육아가 고되고 헛된 일처럼 느껴진다면 이들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좀 더 소중히 여겨 귀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다.